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시총 상위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미 연준이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상향을 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2차례가량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이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를 인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점도표는 너무 믿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면서 장 막판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58%까지 폭등하는 모습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대응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전략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여름 테마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LG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아시아의 마블 CJ E&M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M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기대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작전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여름 테마주 3가지라는 주제입니다. V자 반등 이후에 시장의 우상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내에서 뚜렷한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날씨에 맞춰서 또 이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여름 테마주 3가지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크게 2가지에 의해서 시장 큰 주류가 사실상 혼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밤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FOMC의 어떤 그 정책 결정 부분, 소위 말하는 유동성과 관련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상 백신 보급 확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기 재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군들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일각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불 정도로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그 미리 대비하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V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V 반등 이후에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2가지가 사실상 막상 막하에 어떤 그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면서 다소간 투자 심리의 혼재와 양상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 방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뒤편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FOMC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소위 말하는 통화 당국들의 유동성 지속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 부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우상향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뚜렷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V반등을 이끌어냈었던 다양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라는 소위 말하는 정부 정책이라는 신정부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 맞닥뜨려지면서 시장 전체적인 큰 폭의 어떤 그 V자 반등이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멘텀의 부재 상황, 조금은 좀 종목장 순환매 양상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때 어떤 그 테마 아니면 시즈널리티와 관련한 시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계절적 요인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다. 이런 속에서도 어떤 그 종목 장세에 대한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더위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름 바로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이미 뭐 여름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여름 테마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름 테마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하나는 장마가 있고요. 하나는 폭염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태풍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여름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에 따른 수요 부진, 이에 따른 올해 포스트 코로나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그 수요의 회복 맞물리게 되면서 코로나 기저 효과가 상당 부분 예상이 된다, 전망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 변화가 작년보다 조금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엘니뇨 현상이랄지 라니냐 현상이랄지. 그리고 오죽하면 바이든 신정부 기후 변화 상당히 촉각을 곤두 세우고 글로벌 우방국들을 기후 변화, 기후 환경 변화 쪽에 상당 부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ESG 펀드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정도로 인바이러먼트, 환경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테마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류에 따른 여름 테마주들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모멘텀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꼭 좀 인지하시고 작년과 그리고 과거와는 조금 사뭇 다른 올해는 새로운 모멘텀의 부각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먼저 장마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죠. 6월 말 정도 시작을 한다라는 통상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마와 관련해서는요. 방역, 병충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탄저병이랄지 이런 비롯한 전반적인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러다 보니까 농약 그리고 비료, 폐기물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관련주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조비 비료 회사죠. 그리고 경농도 있고요. 농우바이오 병충해 그 예방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농우바이오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 분명한 어떤 그 시기적 계절적 요인 아직 장마 시즌 시작 안 했습니다. 분명히 대비해 놓고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 놓으셔서 기회를 보셔도 충분한 그 수익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이 시작됩니다. 아직 폭염 진정한 폭염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폭염은 장마가 지난 이후 7월 초,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정도까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여기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식음료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냉방 가전이라는 것 한 가지, 세 번째는 물류와 관련된 콜드 체인과 관련된 부자재. 소위 말하는 드라이 아이스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식음료에는 빙과 음료, 맥주도 있고요. 냉방 가전에 제습기와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물류 체인, 그러니까 물류 콜드 체인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 시청자 적절하게 나의 포트폴리오에 엮어가시면서 담아가시면서 분명한 수익 창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우리가 기대를 해도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뭐 빙그레랄지 롯데칠성이랄지 하이트진로랄지 아니면 뭐 SCD랄지 이런 회사들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과 홍수 부분이 있습니다. 8월 중순 한 광복절 정도를 전후해서 그 이후부터 9월 초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피해 복구와 관련된 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병충해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장마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병충해와 피해 복구 중심의 대응. 동방아그로랄지 인선 ENT, 코엔텍이 이 부류에 들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조건적인 여름 테마주 그냥 뭐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여름 테마주도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 홍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셔서 좀 분리해서 단계별로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이러한 지금 현재와 같은 모멘텀의 부재 상황, 종목장의 상황, 순환매 양상의 지속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테마주 세 가지가 장마와 폭염, 태풍 관련주인데 또 새롭게 이번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이 식음료라든지 냉방 가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이 백신 물류를 좀 관여를 하고 있는 콜드체인 관련주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자 시장 대응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자 시장이 특히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전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한 3.4%까지 상향을 했고 또 경제 성장률 목표치까지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2023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는 2023년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점도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좀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약간 어제 연준의 발표가, FOMC 결과 발표가 사실상 조금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계속해서 잔존해 왔었던 그 내용들이 큰 변화 없이 사실은 고스란히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커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시장 내 계속해서 잔존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 반대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FOMC 결과에 분명히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절대 우리가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경제 성장률 6.5%에서 어제 다시 상향 수정했죠. 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그 급락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전체적인 우상향 장세의 지속은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당장 시장이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어제 FOMC 결과물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자신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도 역시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전체적인 어떤 그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게 그 유동성을 훼손하겠다라는 금리 인상이 빨라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강력하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뭐 최근 시장 내 시장 관심 세 가지입니다. 뭐 FOMC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 관심을 크게 가졌었고 두 번째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 계속되고 있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이번에 사실상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방 국가를 다시금 같은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한 만큼 그만큼 G2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밤 미국 증시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3대 증시 물론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씩 만회해 나가는,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그 하락폭이 상당폭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기술주가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 낙폭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다우지수나 S&P 500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지금 현재 시장 평가가 이제 FOMC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최소한 8월 말에 열릴 잭슨홀 미팅이랄지 10월 말까지 지속되는 파월 의장의 임기,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있어 일시적으로는 기술주들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 이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힌트를 보여줬다라는 점 분명히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FOMC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심각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점도표상 2023년에 3년 정도에 금리 인상 2차례 정도, 2차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2023년 아직까지 최소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021년 6월 달이니까요. 빠르게 점도표상 2023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최소한 우리는 충분하게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근데 일단 그 어제 밤으로써 결국은 큰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따라서 잠시 숨고르기의 어떤 그 시장 양상 전개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8월 말에 열릴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 안정한 그런 상황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무게 중심은 오히려 백신 보급 확산과 여행 수요 그리고 폭발 소비에 조금은 더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어떤 그 마스크 벗기랄지 방역 수칙의 완화랄지 이런 부분에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기준으로
아마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무려 7.0%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미국의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백신 접종률 자체가 70%를 돌파한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름 성수기 본격 진입과 여행 제한의 완화, 그리고 마스크 벗기, 마스크의 이제 그 마스크 방역 지침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호텔이랄지 레저랄지 항공이랄지, 특히나 지난밤 같은 경우 미국의 로얄 카리비안이랄지, 그러니까 크루즈랄지 항공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어떤 그 하루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그만큼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경제 재개라는 리오프닝이라는 쪽에 그만큼 포커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그대로 어제 반증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에 편승을 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밤 특히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1.4% 그래프 잠깐 보시게 되면요. 1.4% 정도에 머물렀던 국채금리,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던 국채금리가 갑자기 V자 반등하는 지난밤 상당 부분 1.580, 1.6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를 극복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경기 회복이라는 점 하나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어떤 그 담당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군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경기 민감 소재주, 원자재주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그 상대적인 대체, 그 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밈 주식과 가상화폐 여전히 변동성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 뭐 비트코인이랄지 3만 불 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4만 불을 다시금 재돌파하는 3만 8천 불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방향성을 좀 알 수 없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넘치는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이 위험자산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 스토리만 있는 종목, 펀더멘탈 없이 스토리만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군, 이런 부분들은 절대 좀 회피하는, 우리가 절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장 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핵심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일단 지난밤 FOMC 회의 점도표의 상향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소간 혼조스러운 부분들, 경기 회복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 시장 다소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한 방향의 어떤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의 혼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 오히려 우리는 각국 정부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친환경이랄지 경기 소재랄지 내구 소비재랄지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요. 백신 보급 확산, 지난밤 미국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백신 보급 확산, 폭발 소비, 이연 소비, 여행과 관련된 소비들, 트래블 버블과 백신 여권의 도입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지금 시장 다소가 혼조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뚜렷한 어떤 그 방향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폭발 소비, 이연 소비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조만간 아마도 이제 FOMC가 어제로 끝나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 6월 말, 7월 달로 가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름철과 관련된 여름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소용돌이와 같은 종목 순환매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2분기.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점. 6월이 지나가게 되면 7월 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2분기 실적 개선주와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 지금 현재와 같이 모멘텀의 부재 상황에서 펀더멘털 중심의 밸류에이션 중심의 그런 종목군들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미리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큰 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좀 대비를 해서 앞으로 펀더멘털이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LG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뒤를 잇는 전자 종목인데 사랑해요 LG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G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도와주세요. 네, 시작을 그 로고송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제 그 사랑해요 LG라는 로고송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속으로 또는 입으로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LG전자를 이제 보면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6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홈 어플리케이션과 에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H&A,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HE라고 하는 홈 엔터테인먼트인데요. TV, 오디오, 그리고 홈 뷰티 기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S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관련된 쪽이고요. BS는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 기업들에서 쓰는 PC, 모니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이 들어갈 거고요. LG 이노텍과 그 종속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과 기판 소재, 모터 센서 등을 담당하고 MC 사업부라고 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수를 했죠.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압축이 되었고요. 자동차 부품 등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 강화,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LG전자는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적자 사업부였던, 그리고 만년 LG는 왜 스마트폰을 삼성처럼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꼬리표를 아예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1분기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면 냉장고는 153%, 세탁기는 114%, 에어컨은 계절 수요를 포함해서도 142%,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는 102%, 자동차 VS 관련해서는 96%, 그리고 PC 모니터 관련된 BS,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모니터는 124%, 태양광 패널은 55%, LG 이노텍을 비롯한 종속 기업에서 카메라 모듈에서는 68%, 반도체 기판은 98%,
공장 가동률이 100%, 심지어는 15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에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이제 LG전자를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결국엔 전장사업부, 비이클 솔루션 부문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LG전자는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모멘텀을 이 비이클 솔루션으로 잡았는데요.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LG그룹 전체에 강하게 작용을 했고 주가들이 모두 다 한 단계 시프트업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전장 부품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LCD 클러스터, 계기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CID라고 하는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결국엔 이제 계기판과 중앙에 있는 액정 패널까지도 하나로 일치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벤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텔레매틱 등의 LG가 전장 제품, 결국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거기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습들, LG가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그나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대와 기술 발전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 집중되고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와 컨버터, 배터리팩, 자동차 안의 충전기, 전동 컴프레서 등의 전기차 핵심 부품까지도 공급을 하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급 중이죠.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 중에서 헤드램프 제조사인 ZKW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기차 부품의 비중을 크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ZKW의 주요 헤드램프는 인도,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까지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눈이라고도 보고 전면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사와 개발 초기, 디자인부터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협력사의 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ZKW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급망은 마그나, 그리고 기술력은 ZKW, 이런 쪽으로의 LG전자의 그 사업 다각화와 집중이 굉장히 유효한 것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일부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가는데 결국 네로라 하는 회사들과의 납품, 이력,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기대가 되지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필수 부품인 이제 전동 모터, 구동 모터 쪽으로는 마그나가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이 전기차 부품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삼았는데 결국엔 이 마그나가 가지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영업망을 수혜를 입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지난해에는 2,500억 원, 올해는 5천억 원, 22년도에는 1조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어서 매해 2배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그나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를 GM, BMW,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벤츠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BMW 5 시리즈와 제규어 전기차 쪽으로의 차종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를 안전하게 조금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 모멘텀이 앞으로 꾸준하게 반영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1, 2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조금 목전에 두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 총
전년 대비 43% 증가할 거고 4조 6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22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5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문의 MC 사업 부문, 스마트폰 철수하고 전장 부분으로 집중한 것들이 영업이익 증가에 조금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는 여전히 견고하게 가전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PBR 부분에서는 1.43 올해고요. 내년은 1.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대부분 51% 이상이 가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전업체인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 기업들은 20년도에 3.01배 이런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1.43배의 LG전자를 글로벌 가전업체와 비교했을 때에는 앞으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 정도를 리포트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일 종가가 15만 7,50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약 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본다면 굉장히 마그나 이슈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리레이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추세선이 현재는 이 파란 색깔 추세선일 텐데 그 전의 추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정도의 추세가 나왔겠죠. 그러면 새로운 추세 바닥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구간들이 새로운 추세의 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짜리 기업이 15만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년 뒤에 봤을 때 새로운 추세 바닥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 먹거리를 VS 전장 사업으로 강하게 잡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장기적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2년 그 이상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서 LG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G전자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래가 보장됐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니 앞으로 장기 보유하실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위원님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양봉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주유소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이미 수익률 달성하고 목표가까지 와서 청산을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1.4%, 현대코퍼레이션이 1.7%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꽉 찼습니다. 종목들이 꽉 차 있는데 서암기계공업이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고 1.4% 챙겨가고 있고요. 안랩이 8.3%, CJ ENM이 14.67%까지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려가는 중이네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 중에 CJ E&M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14.67%까지 챙겨가고 있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티빙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CJ E&M의 주가 상승을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티빙 좀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티빙은 안 보는데요. 괜찮습니다. 네네. 제가 이용하거든요. 네, 아마 제가 이 주가 상승에 좀 일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분석 네. 도와주시죠. 네, 저도 이제 티빙의 이제 가입자 수를 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대강연회 때 여러분들께 그 컨텐츠 관련주를 올해는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국가의 뭐 미래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환경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들을 해외로 수출할 때 유통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환경과는 지금 확연히 좀 많이 달라졌죠. 이 인터넷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큰 이 OTT 기업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게임 업체들 2015년도, 13년도 뭐 요때부터 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그 시점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확대되고 이런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분들, 인터넷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그런 게임들로 이렇게 쉽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OTT라는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잘 됐을 경우 큰 잭팟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 이제 뭐 국내에 있는 OTT 업체들 SK텔레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웨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J E&M에서 하고 있는 티빙 그리고 뭐 KT에서 하고 있는 뭐 시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큰 것들 3개 정도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6월부터 이제 그 디즈니 더하기라는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이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이 컨텐츠 이 OTT 기업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텐츠 쪽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CJ E&M 같은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초에 좀 굉장히 강한 랠리를 이렇게 펼쳤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뭐 그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후 급락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뉴스가 이제 그때 티빙에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렇게 발생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사람들에게 조정이 나올 시마다 계속 담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CJ E&M이었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계속 매수를 하신 분들이 평단이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되시는데 여전히 보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권이겠네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직장인 분들 주식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되시고 종가 정도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고 지금 CJ E&M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적적인 면도 분명 한몫하지만 티빙이라는 이 OTT 사업에 좀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33만 4천 명이라는 이 가입자 수가 지금 뭐
뭐 유저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그 보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3,080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1분기에 93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4분기 정도로 봤을 때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티빙 가입자 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만 4천 명,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월 사용료가 이제 7,800원 정도거든요. 이걸 한 달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제 3,100억 정도 이 정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순전히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이대로 티빙의 가입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진다. 그러면 월별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4천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의 투자가 진행될 거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목표가는 한 18만 원으로 잡혀 있지만, 이 정도 가격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추가적인 뭐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든지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엔터주들 1위 그리고 컨텐츠 제작 능력 1위인 업체 스튜디오 드래곤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컨텐츠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섹터라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공연이라든지 영화적인 부분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나간다라는 부분에서 또 앞으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실적이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IPTV가 최근에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공하던 컨텐츠에 대한 사용률을 지금 높여달라고 분쟁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원하는 바대로의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의 컨텐츠 사용률을 이렇게 올려줄 경우 CJ ENM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 추후 티빙의 가입자 수 증가라든지 컨텐츠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뭐 이용료가 증가할 경우에는 실적에 눈으로 보이게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아마 주가가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요. 올라갈 때 따라 사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콘텐츠 시장이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CJ가 특히 또 이런 콘텐츠 분야에서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앞으로 목표가가 20만 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점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언택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주현, 이정수, 이지환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실 텐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주유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거나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참여 원하신다고 문자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